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정가에서 하루 종일 떠들썩한 이야기는 유동규 씨가 어제 밤에 당한 교통사고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테러설이 또 급격히 확산이 됐는데, 일단 경찰은 그냥 단순한 사고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의 차량 SM5 차량을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그 대리운전 중에 자택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과천 이왕 고속도로에서 이왕 톨게이트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돼서 8.5톤 트럭의 조수석 쪽 측면, 그리고 유동규 씨의 운전석 뒤쪽 측면이 이렇게 서로 부딪혔습니다. 추돌을 한 거죠. 원래 5톤 트럭으로 알려졌는데 8.5톤 트럭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트럭과 부딪힌 겁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유동규 씨 차량이 180도 회전하면서 튕겨 나가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1차 사고 뒤에 다행히 2차 후속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유동규 씨는 사고로 이 머리에 충격을 좀 받았고, 그래서 119 구급차가 와서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뇌출혈은 없다, 이 검사 결과를 받고 기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죠. 이재명과 유동규와 관련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계속 각종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 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같이 재판을 받던 유동규, 그러니까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무죄를 받았죠. 돈을 받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은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어제 사고가 난 어제 낮에는 재판이 있었는데, 정진상 씨 재판, 정진상 재판에서 이재명의 또 오른팔이죠. 정진상 재판에서 정진상 씨 쪽 변호인과 유동규 씨가 격한 또 언쟁을 벌였습니다. 말싸움을 막 했죠. 자, 그런 뒤에 이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테러설이 확산이 됐고, 특히 이렇게 뭐 테러설이 확산이 되는 것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의문의 이 트럭에 부딪히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확실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게 테러가 아니었느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표가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죠. 그때 생긴 그 사고 후유증에다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래서 왜 이재명 주변에서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일이 쭉 있었기 때문에 유동규 씨에 대한 이 테러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에서는 사고 책임의 무게를 유동규 씨 차량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톤 트럭이 가해를 한 게 아니고, 이 책임이 유동규 씨, 대리운전을 시켰던 유동규 씨의 SM5 차량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조사 중이기는 한데, 사고 당시 상황이 지금 트럭의 블랙박스에 다 담겨 있고,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 경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 만큼 오늘도 계속 사고 현장에 교통사고 조사관들을 보냈다,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계,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의문 없이 지금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단순 사고로 일단은 경찰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유동규 씨는 여전히 좀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사고 당시에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 오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쑤신다. 제한 속도 시속 90km 구간에서
100km로 달리던 트럭에 받친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당시에 죽는구나 싶었다.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그럴 경우에 그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에 또 받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자살은 아니다. 이재명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처럼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에게 어떤 큰 병고가 생기면 그것은 내가 자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타살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남겨놓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망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재명 쪽의 그 명목적 지지층, 개딸들은 대장동에서 계속 그 이재명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유동규 이 충돌 사고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작극이다는 이야기죠. 딴지일보 게시판, 제명인의 마을 게시판 이런 데 쭉 글이 실렸는데 유동규가 토사구팽 당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 또 검사 새 X들 무섭네. 또 국정원 마티즈 시즌2 생각난다. 이렇게 정부와 검찰,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뭐 욕구를 배설하는 통로를 이 커뮤니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국정원 마티즈 시즌2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2015년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 국정원의 관련 담당 팀장급 간부가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그런데 그 유서에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유족들은 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공작에 의해서 마치 자작극을 벌인 것처럼 그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또 유동규 겁주는 검찰, 김건희 의혹 시선 돌리기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전용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유동규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교통사고와 너무 똑같다. 과거에 드라마 됐던 그 웹소설이 드라마 됐던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 삼성가를 연상시킨다 그런 말이 나왔던 거기서 교통사고와 너무 똑같아. 유동규가 김용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난 후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 이렇게 여전히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전용욱 전 의원의 말입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 7번째 정말 무섭더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5명이 있었고 또 뭐 어떤 사망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폭로를 했던 사람 7번째 정말 무섭더라.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이 방송인 김어준 방송에서 한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발언이냐? 자, 이재명이 이 성남시장 할 때 김어준 프로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권력 행사는 좀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점이 너무 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재명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서 계속 믿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미스테리한 그런 분위기, 기이한, 괴기한 그런 분위기는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